도개교 같은 가동교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 짓기 시작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세시대에는 이미 그 존재가 기록되어 있으니 꽤 오래전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현재는 기술 진보로 인해 매우 우수한 가동교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올린 상태와 내린 상태에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머 같은 다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게 된다면 그 훌륭한 자태에 금방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은 모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밀레니엄교. 타인강 위 영국의 도시 게이츠헤드와 뉴캐슬 어폰 타인을 잇는 이 다리가 건설된 것은 오래전이지만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입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외모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세계 최초로 비스듬히 기우는 다리였습니다. 다리를 건설하는데 많은 돈이 투입되었는데 프로젝트 예산에만 무려 4천만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리는 50m 길이를 가진 두 개의 거대한 강철 아치로 되어 있으며 수평으로 뻗은 아치는 인도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개의 아치가 합쳐지며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올릴 때는 특수한 장치가 아치 양끝을 이어주는 축을 중심으로 양쪽을 모두 40도 회전시킵니다. 수평으로 뻗은 아치는 25m 높아지고 수직으로 뻗은 쪽의 아치는 낮아집니다. 다리를 들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분입니다. 이 놀라운 다리는 순식간 이 지역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2004년에서 2007년에 주조한 1파운드 동전 디자인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공학기술이 만들어낸 다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게이츠헤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레인 브릿지. 가동교의 큰 단점 중 하나는 다리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가동교가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리가 올라가는 모습은 장관이지만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은 지각으로 이어지는 등 스트레스와 골칫거리가 됩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영국 요크셔 지방의 리버헐에 놓인 스케일 레인 브릿지입니다. 이 다리는 마치 거대한 쉼표처럼 생겼습니다. 특수 레일 위를 이동하는 거대한 바퀴들이 보행자를 태운 채 다리를 회전시킵니다. 그러니 다리에 왔을 때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시간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돌고 있는 쪽에서 왔다면 다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전을 하는 동안에도 다리 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편에 왔다면 결국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다리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모습 자체는 무척이나 웅장합니다. 어찌되었든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의 감탄을 자아내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퐁자크 샤방 델마스. 가론강에 놓인 이 화려한 가동교는 2013년 개통된 이래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현대적인 명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통식에는 프랑스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배가 다리 아래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처럼 다리의 중앙 부분이 53m 높이까지 상승합니다. 다리가 다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은 11분으로 1년간 약 120회의 승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퐁자크 샤방 델마스 다리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긴 승강식 가동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다리이기도 합니다. 밤에 밝혀진 조명은 실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다리 이름의 유래가 된 자크 샤방 델마스는 제2차 세계대전 시절 프랑스의 반파시즘 레지스탕스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 만에 자크 샤방 델마스는 보르도 시장으로 취임하여 반세기 가까이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첨단 다리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펜브리지. 현재 많은 엔지니어, 도시 디자이너, 건축가들은 도시의 인프라 시설에 개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시설들은 미적 기능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예로 런던의 펜브리지를 들 수 있습니다. 펜브리지는 본래 인프라 시설로 고안된 것이지만 동시에 현대미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다리는 이음새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총 5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처럼 펴거나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각각의 움직임은 매우 부드럽고 정확합니다. 펜브리지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 키네틱 아트의 걸작으로 불렸으며 2014년 오픈 후에는 리모델링된 머천트 스퀘어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를 설계한 엔지니어들이 모든 사태를 정확하게 상정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다리를 걷는 사람들은 그 어떤 위험에도 안전합니다. 롤링 브릿지. 런던에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훌륭한 가동교가 또 있습니다. 이 다리의 설계자들이 주목한 것은 어디에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나방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나방이 몸을 작게 말아 둥그러지는 모습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참고로 엔지니어들이 자연 속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랑 유니온 운하를 건너는 롤링 브릿지는 다리가 펼쳐진 상태에서는 평범해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리가 접힐 때입니다. 다리 난간 속에 숨겨진 강력한 유압 실린더가 다리의 판자를 감아올리기 시작합니다. 불과 3분 만에 다리는 중세의 물레방아 바퀴처럼 거대한 팔각형으로 접힙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독창적이고 접히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이 다리를 고안한 당시 꽤 젊은 건축 디자이너였던 토마스 헤더윅은 이 공적 덕분에 권위 있는 영국 철조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폴커크 휠. 이번에 소개한 다른 다리와 달리 폴커크 휠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스코틀랜드의 포스 앤드 클라이드 운하와 유니온 운하를 오가야 하는 선박들을 위한 이색적인 수로교입니다. 이 운하의 문제점은 높이가 다르다는 점인데 과거에는 한쪽 운하에서 다른 한쪽 운하로 가기 위해 관문이라는 복잡한 시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폴커크 휠은 회전식 엘리베이터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휠은 단순한 승강기와 상하에 붙어있는 2개의 선박용 수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해 휠은 회전하면서 배를 위로 들거나 아래로 내립니다. 그 모습은 실로 장관입니다. 회전에 걸리는 시간은 5분 이하로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 다리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유람선이나 플레저보트입니다. 1시간 반 동안의 크루즈에서 관광객들은 2번이나 휠을 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상 제작을 즐겁게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이 영상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SNS 공유와 채널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설레는 새로운 모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